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요? 네네. 가지택 처분 이해받는 청와대 참모 즉시 교체하라! 실제로 세금 고지서를 받으니까 1가구 1주택권 늘어난 거예요. 형님,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6.17 대책이 나온 이후 한 달 동안은 부동산은 전 국민적 이슈가 됐습니다. 어제 국회에 나와서 집값이 11% 올랐다고 답변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 발언이 여전히 그래서 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11% 발언. 요즘 연일 김현미 장관을 저격하고 있는 진보시민단체 경실련이요. 오늘 이현정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기만하고 묻히기만 장관이다. 경질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 11% 이야기가 화제가 됐었는데, 주변에서 혹시 11%만 오르는 아파트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게 사실 대정부 질문이라는 자리가요, 이제 국민들 앞에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물론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거지만 정부 입장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근데 지금 예를 들어 김현미 장관이 11% 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근거로 11%가 하는 게 국민들이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한국감정원 통계라는 게 결국 모든 집값의 어떤 그 기준을 정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연립이 있고요, 원룸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해서 이제 11%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주로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 이야기할 때 원룸 어떤 값 가지고 지금 평균 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앞에 보고를 할 때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장관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요, 한국감정원 통계로도 중간값은 54% 오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관 입장에서 자, 이거는 이렇게 11%인데 이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거하고 너무나 차이 나는 통계를 저렇게 그냥 뭐라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도 당연히 분노할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통계를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경실련에서 결국 이 통계 조작이라는 게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11%, 몇 퍼센트 이야기를 하면 어디서 왜 그런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 수치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항상 국민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 통계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장난을 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실련에서도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결국 이제 김현미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당장 교체해야 된다. 오늘 경실련의 말인데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꽤 잘 작동하고 있다. 잘이라는 단어를 빼겠습니다. 작동하고 있다고 장담했던 김현미 장관. 어제 처음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22번째 대책을 냈죠. 네 번째 냈습니다. 23번째? 네 번째 네 냈습니다. 번째요? 그냥 네 번째 냈습니다. 네 나온 겁니다. 번을 냈으면 네. 3번은 실패한 거네요?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장치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지적을 많이 받는 건 네. 국토부 장관의 현실, 상황 인식이 좀 잘못된 것도 있고 네. 약간은 떠밀려서 사과하는 측면이 오히려 지금 좀 부동산 민심이 좀 악화된 걸 오히려 기름을 부은 꼴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는 질문에 11%라고 알고 있다라는 답변 자체가 거기에서부터 정책이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무부처 장관이 만약에 이 중위 아파트값 인상률인 50%를 넘어섰다. 아, 이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어떻게 이 불을 끌 것인가. 이렇게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을 했다라면 저런 답변을 안 했겠죠. 그런데 감정원 전체 서울 주택값의 이 평균 인상률인 11%가 올렸다라는 이런 답변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는 많은 국민들의 여론과 이 저런 동떨어진 답변, 그 인식을 기반으로 한 정책 위반, 뭐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좀 폭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실련 말고도요,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야당에서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실패를 이끈 사람들을 교체해야 된다. 새 눈으로 교체해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일단 떠나는 것이 현명한 조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조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현미 장관 본인은 어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정세균 총리는 김 장관에 대한 신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현재 김현미 장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등 부동산 문제의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해주고자 합니다. 정 총리도 일단 힘을 실어주겠다. 정 변호사님. 네. 그래서 화면을 좀 저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참모 일부 수석급과 비서관급이 교체가 됐는데 여기에는 국토비서관도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각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아니 김현미 장관 책임자는 그대로 놔두고 실무자인 국토비서관 교체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죠. 우선 김현미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주무부 장관이니까 본인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정책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주무부 장관이 김현미 장관뿐만이 아니고 그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정책실장인지 경제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이거를 교체를 해야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이게 부동산 시장이 잘 잡히는 것이지, 예를 들어 김현미 장관만 바꾼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종전에도 보면은 그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자료가 청와대 들어갔다 보면 모든 수가 다 바뀌어내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만약에 대통령께서 부동산을 제대로 잡으시려는 그런 결심이 있으시면 김현미 장관뿐만이 아니고 청와대 책임자들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고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근데 오늘 국토비서관을 교체했는데 이 이유도 엄밀히 따지면 부동산 대책을 잘못했다, 실패했다 때문에 경질하고 교체한 게 아니라 다주택자 혹은 이런 오늘 참모진들이 다주택을 더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갖고 좀 경질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인사의 기준이라는 게 집을 팔았냐 안 팔았냐를 두고서 인사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청와대 인사 기준에 맞느냐는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시에 집이 있다 서울에 집이 2채 있었는데 세종시 집을 팔았거든요. 이제 그걸 두고서 역시 이 국토 비서관도 어쩔 수 없구나, 똘똘한 한 채구나라는 비난이 있었죠. 그거야 국토교섭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비서실장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청주집 팔고 지금 서울집 놔뒀다가 여론에 밀리니까 이제 서울집도 팔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김조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강남에 대치동하고 다 2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경질을 한다고 그랬다가 한 채를 판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제 또 경질 안 한다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참 의아스러운 게 정책을 바꾸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문제는 지금 청와대 수석이었거나 비서관들의 지금 기준 자체를 이런 식으로 어떤 집을 팔냐 안 팔냐 기준 자체가 저는 처음 듣는 기준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요 공무원들 일 안 합니다. 이제 왜냐?
아니 윗사람들은 안 자르고 밑에 사람들은 이렇게 해버리면 예. 밑에 사람들이 신이 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사회라는 게 이게 사실은 사기를 먹고 살고 윗사람의 어떤 이 움직임을 보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정치인 출신, 그다음 대통령과 측근 이런 사람들은 전혀 어떤 잘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비서관들만 나가면 이전 누가 충성을 다해서 일하겠습니까? 저렇게 공직사회에 보내는 굉장히 나쁜 신호라고 봅니다. 예. 어제 야당이 부동산 공세에 고개를 숙인 건 김현미 장관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함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힘들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은 좀 있으십니까? 예,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문 교수님, 맞아요. 뭐 여당의 주장처럼 사람만 바꾼다고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일단은 믿고 맡겼으면 정책을 좀 꾸준하게 밀어붙일 수 있게끔 지금 국토부 장관을 바꾸거나 경제부총리를 바꾸는 건 의미가 없다. 이것도 의견 타당합니다만 지금 정책이 이렇게 좀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준다면 정책은 좀 바꿔야 되는, 뭐 재건축 규제라든지 혹은 재개발 이런 건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는 뭐 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바꿨지만 정책은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바뀌었으니까 정책이 계속 갈 거다? 그건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정부도 예를 들면 청와대든 아니면 정부 당국이든 문제가 있는 것은 본인들이 고집을 부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사람은 그대로 있더라도 정책이 계속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컨대 A라는 정책을 실행했는데 그게 실패로 끝났다. 그럼 정책 바꿔야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람을 안 바꿨지만 정책마저도 그대로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면 그 정책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정책의 능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분들이 또 다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저는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고 정책까지 안 바뀔 거라고 보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바로 잡아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그 대안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 완화도 일부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검토할 수 있죠, 당연히.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무슨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정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야당이 주장한 내용도 수용하고 검토해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요, 물론 뭐 당정청이 부동산 대책 아이디어는 잘 모아야겠습니다만 각각 딴소리를 해서 시장에 혼란만 줬다는 지적이 참 많습니다. 어제 국회에서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또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태릉골프장을 활용하자고 하는 안이 관계부처와 또 지자체에서 현재 의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1년에 입주 물량이 36,000호 적은 것은 2014-15년도에 인허가 물량이 적었습니다. 의원님,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부 때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는 1%, 가구 대비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제 참 많은 의미심장한 말들이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 분야 쏟아졌기 때문에 구자영 차장, 뭐 여기에도 있잖아요. 정부세 내는 비중 전체 인구의 1%도 안 돼. 그리고 어제 많이 좀 회자가 됐던 계기가 아니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세금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 당국자들의 이 부동산 그 시장 또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분노 지점이 어딘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값이 저렇게 천정부지로 뛰게 되면 근로 의욕을 좀 상실하게 됩니다. 매달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서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서민의 당연한 꿈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뛰는 부동산 가격을 못 잡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짓밟힌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세금 내는 사람 전 국민의 1%밖에 안 됩니다. 집값이 떴으니까 세금 내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집을 못 사는 사람들만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정책이 아니라 이 부동산 값을 여러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일단 인정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그 부동산 뛰는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몇 명만 세금을 더 내게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게 통계를 좀 왜곡하는 이런 측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인 것은 뛰는 집값을 못 잡은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거냐. 책임질 사람은 없고 면피, 그러니까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답변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좀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집권 여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집값 잡는데 수도 이전 카드를 냈었죠. 대안 가운데 하나로. 그런데 오늘 청와대와 국회 말고도 국립대인 서울대와 공영방송 KBS도 이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수도 이전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좀 다른 인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징적인 이 집단이잖아요. 이제 뭐 기관 서울대와 KBS도 이현정 의원님 세종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바로 오늘 또 청와대에서는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뭐 그냥 이런 설만 튀어나와서요. 일단 좀 전에 이제 했던 그 홍남기 부총리가 이야기했던 지금 뭐 세금 1%밖에 안 된다는 그 이야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이 정부 들어서 공시지가가 현실화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재산세 고지서 다 나오셨거든요. 맞아요. 상당히 많이 나왔으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또 하나는 집값을 내가 올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집값을 올라갔으니까 뭐 당연히 낸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원해서 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뛰다 보니 일단 올랐어요. 근데 수입이 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집을 팔려면 양도세도 또 올랐어요. 집도 팔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내 수입은 늘지도 않았는데 일단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당장 집값을 팔 수도 없습니다. 양도세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또 공시지가가 올랐어요. 근데 홍남기 부총리가 뭐라 이야기했냐면 1인 가구, 그러니까 뭐 실소유자는 절대 세금이 안 오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도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다주택자만 세금이 오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1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세금이 다 오른 거예요. 재산세 올랐죠. 그렇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없다는 게 뭐냐면 아니 집값 올랐으니까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내가 원해서 올랐냐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 수도권 이전 문제가 나오면서 자꾸 이제 KBS도 간다면 등등 이야기 나오고 또 오늘 뭐 정부도 뭐 부인하고 했는데 저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정부에서 누가 도대체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아니 저 입 가진 분들은 다 한마디씩 합니다. 원내대표, 당대표, 그다음에 총리 뭐 이야기하면 한마디씩 하면요. 세종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국회에서 하니까 지금 세종시 얼마 오른지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2억이 올랐어요. 자,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한마디 하면 집값이 그냥 바로바로 오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손해를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KBS나 서울대도 옮겨간다고 그러고 무슨 IBK도 간다고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받는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대 같은 경우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게 걱정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논의도 좀 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이런 정책을 해야지 한쪽에서 결정했던 이야기하고 한쪽에서 거부했던 이야기를 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만 보는 겁니다.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의 말을 받아서 하면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의 그냥 아이디어만 툭툭 던져놓는 게 시장에 혼란을 주고 특히 행정수도 이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도 상당히 따져볼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뭐 이번 주 안에 너무 지금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얼핏 들으면 행정수도니까 수도는 따로 있고 행정만 하는 수도가 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행정수도는 그냥 수도거든요. 소위 캐피탈 시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이 수도를 몽땅 이전한다는 건 결국 청와대와 국회가 간다는 거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대법원도 다가가겠죠. 근데 뭐 우리가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도 배웠지만 천도를 할 때는 종전의 호족색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 다 이사 가면 서울은 버려지게 되면 내려갈지도 모르죠. 그 대신 이제 세종시 값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행정수도 이전의 그 문제는 그게 경제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 헌법적인 차원에서 봐야 된다. 2004년도에 북미 헌법재판소가 그래 수도를 옮기는 것은 우리 관성법에 위반된다.
개헌을 통해서 하도록 했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옮기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야가 서로 뜻만 맞는다고 해요. 둘이 오케이 한다고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렇게 수도 이전을 갑자기 들고 나오는 건 굉장히 경솔한 것이고 헌법과 국민 전체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입니다. 서울대와 KBS 세종 이전설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글쎄 또 이 추이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 부동산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